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똑똑한 아이들 보면 정말 독특한 그런 행동들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얘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늘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아이를 한번 키워봅시다, 영재 아이들을 같이 키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오셔가지고 자료도 공유하시고 경험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 영재들의 감각적 과흥분성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고도 영재들 보면요, 아주 IQ 높은 아이들이죠. IQ 높은 아이들 보면 정말 특별한 그런 그 민감성이 있어요. 특별한 민감성. 우리가 그 중에 하나 감각적인 어떤 과흥분성, 감각 과흥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영재 아이들은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보통 사람하고 달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TV 방송을 볼 때 공중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공중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있고 케이블로 듣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뭐 멀리 있어도 공중파는 뭐 잘 안 들리는 곳에 있어도 케이블은 잘 나오죠. 선명하게 잘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 특히 우수한 아이들 보면은 이 채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채널과 이 고도 영재들의 채널은 다르다.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보고 정보를 느낀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감각적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다는 겁니다. 생생해요. 여러분들 TV를 보면은 요즘에 OLED라는 게 있죠. OLED라고 하는 OLED라는 TV 있고요. 뭐 삼성에서는 QLED라고 말하고요. 또 요즘에 보면요, 4K라는 것도 있고 영상이 8K라는 것도 있어요. 4K, 8K 점점점 높아지죠. 해상도가 너무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어떤 물체를 선명하게 보지 못했다면 요즘은 엄청나게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감각기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고도 영재들은 그 감각기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아주 생생하거나 또 월등하게 아주 세밀하거나 치밀하거나 그렇게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고도 영재들에 대해서 바르게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렇다면 IQ가 대단히 높은 그런 고도 영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세 가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청각적인 과흥분성입니다. 청각 과흥분성이에요. 여러분들 청각은 뭐 글자 그대로 소리에 관한 것이죠. 소리. 소리를 듣는데 먼저 크기를 다르게 듣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고도 영재 아이들은요, 이 청각적인 과흥분성을 가진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낮은 속도로 소리로 말했는데 얘는 굉장히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단어를 읽어요. 책을 읽고 단어를 읽는데 그 책을 읽고 단어를 읽는데도 그 단어가 주는 소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이 높이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구분을 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미에 집중해서 하지만 얘네들은 그 소리에 집중해서 소리를 변별을 한다. 그게 참 다른 점이죠. 다른 점이에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청각에 관련된 건데, 이 청각은 측두엽이라고 그러죠. 우리 두뇌의 측두엽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측두엽은 굉장히 그 상상력하고 관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굉장히 뛰어난, 소리 청각 능력이 뛰어난, 아주 예민한 그런 사람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 없는 비현실적인 그런 거를 잘 느끼곤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 청각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음악에 관한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성진 피아니스트라든지 우리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손여름 피아니스트라든지 이 소리에 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또 이 음의 그 높낮이의 그 차이, 이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는 소리에 너무 예민해요. 조금만 소리가 있어도 어떻다. 소리가 너무 소리에 민감하고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우리의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청각기관하고 뇌하고 연결돼 있어서 바로 뇌에서 움직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다. 즉 과흥분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뇌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시각에 관한 거예요. 시각적인 과흥분성이에요. 시각적 과흥분성. 여러분들, 시각이라는 거는 우리는 뭐 정말 중요한 그런 감각기관이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예요. 시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태라는 게 있어요. 형태. 어떤 물체를 보면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형태. 그 다음에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 여러분들 유명한 화가들 보시면 정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 형태가 조금 다르다, 같다, 이런 거. 우리가 유아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똑같은 그림이냐 다른 그림이냐 이렇게 찾는 그런 문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바로 변별 능력이에요. 형태의 변별 능력. 이 형태의 변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그런 과흥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 형태의 그 모양이 어떤 그 차이, 같음, 다름 이런 거에 대단히 예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색깔에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색깔. 여러분들 김환기 화백이라고 잘 아시죠? 김환기 화백. 여러 그림이 아주 유명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우주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우주에 관한 아주 뭐 엄청나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그림이죠. 그걸 보면 점을 찍었어요. 점을 그 안에 수많은 점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맑은 날 밤하늘을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별들이 거기 있잖아요. 별들이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는 모습을 사실 아마 그 모티브로 해서 그린 게 아니냐,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뭐 그냥 비슷한 색깔로 그냥 칠해놓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많은 점을 어떻게 찍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에 관해서 그렇게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이런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화백, 유명한 그런 김환기 같은 그런 유명한 화백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형태, 이런 것에 관해서 차이를 정확하게 잘 알고 색깔의 어떤 색감, 이 색감이 어떻게 다르다, 비슷한다, 다르다, 이런 것을 너무나 예민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균형이라는 게 있죠. 균형.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렇게 대칭, 균형 이런 걸 굉장히 잡죠.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그림을 보면요, 이게 사람 인체 모양 같은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인체 모양의 그림을 보면 균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천재인데요. 우리가 화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화가이면서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예요. 유명한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각적인 그런 과흥분성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의 과흥분성이에요. 촉각, 후각, 미각입니다. 촉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만져보는 것이죠. 만져보고 느끼는 겁니다. 만져보고 느끼는데 그 만져보고 느끼는 것이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시각 장애인들 보면 그게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마 같은 걸 굉장히 잘하죠. 안마 같은 거, 이게 만져보고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금방 안다는 거죠. 이 촉각.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건드리는 거, 찌르는 거, 이 감각기관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예민해요. 어떤 아이들은 자고 있는데 살짝만 건드리면 잠에서 깨는 거예요. 이런 거 바로 지나치게 예민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냄새를 맡는 거, 냄새의 차이, 냄새가 A라는 된장과 B라는 된장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향수의 차이, 이런 거는 후각이 발달한 사람만 가능해요.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후각이 좀 발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구분을 잘 못하는데 요즘 보면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미각, 어떤 미각도 참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보면요, 커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와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정말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요, 이 와인을 이렇게 아주 와인 전문가들을 보면은 그 와인의 그 차이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한번 해봤더니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쪽에 발달하지 않아서, 미각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전부 다 이 감각적으로 과흥분성입니다. 이런 감각적인 과흥분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지적인 능력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이 우수하지 않은 게 아니고 대단히 우수한 거예요.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인 예민함, 그다음에 감각적으로 과흥분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우수한 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설명드린 세 가지를 정리하면은, 첫째는요, 청각적인 과흥분성이에요. 청각적인 거, 소리에 관한 것이죠. 둘째는 시각적인 과흥분성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물체를 보는 거, 형태나 색깔이나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정말 우수한 그런 영재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도 영재들이 보이는 그런 감각적인 과흥분성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아이들이 엄마들을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그런데 그런 특징을 보이고 그런 행동을 보이면 대단히 우수한 아이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